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국가와 시민의 윤리.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시민 불복종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 불복종 문제네요. 자, 다수의 순응하기보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큰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 정부는 올바른 정부가 아니다. 누구의 입장이다? 소로의 입장이죠. 양심에 따라서. 자,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 법에 대한 충실성 누가 얘기했어요? 법의 충실성. 법의 충실성이 뭐라고요? 국가체제. 국가체제, 법체계를 뭐한다? 법체계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죠, 롤스. 자,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행동. 갑니다. 기억. 정의로운 정부에선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 말이 되나요? 소로는 뭐야?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죠.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는데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하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당연히 할 리가 없겠죠. 시민불복종은 국가체제 합법성을 인정. 자, 국가체제 합법성을 인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의 충실성. 법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위법행위이다. 오케이. 이거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된다. 언제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나. 예외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시민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된다. 자, 소로 당연히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시민복종해라. 근데 친구들 가끔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롤스는 공공의 정의관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인가요? 자,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건 이 다수의 정의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수의 정의감에 따라서 양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만 가지고 롤스의 시민복종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기준이 뭐예요? 공공의 정의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정의관에 따르는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양심은 아닙니다. 뭐기 때문에? 공공의 정의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롤스의 시민복종은 양심적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의 공통점이 되겠죠. 특히 여기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양심적이고 진지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정답은 그래서 니을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018학년도 9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조건이 많네.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거죠. 뭔가 조건이 많죠. 좀 조건이 많으면 누굽니까? 롤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힌트.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공공의 정의관이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는, 정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보는 누구의 입장? 롤스. 갑니다. 1번. 시민복종은 정치체제를 변혁. 여러분, 정치체제를 변혁하는 건 뭡니까? 이건 혁명이에요. 롤스는 시민불복종과 혁명을 뭐 한다 그랬어? 구분한다 그랬죠. 그리고 폭력행위도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시민복종 조건으로 폭력, 그러니까 정치체제 변혁은 몰라도 폭력행위만 봐도 시민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되는데 하고 날려주셔야 됩니다. 2번. 시민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다. 알려야죠. 위법행위인가? 부정의한 법을 어기죠. 위법행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시민복종은 처벌을 피한다고요? 처벌 피하고자 합니까? 아니요. 처벌을 뭐 합니까? 감수하죠. 처벌 감수합니다.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4번. 시민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수의 정의감을 지키는 행위. 5번. 시민복종은 정의 원칙을 역시 위반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 지키는 행위죠. 정답은 2번. 매우 쉽죠? 개념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의 시민비복종 문제만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잘 읽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은 뭐라 그래요? 자, 인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여러분,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권. 자유권. 정치에 참여할 평등할 기회. 이건 뭐야? 참정권이죠. 자, 갑의에게는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인권은 국한되어야 된다.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유권과 참정권 같은 이런 권리들을 침해하면 안 된다. 자, 을은 뭐라 그러냐면 인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 권리이다. 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 권리. 여러분, 이거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오는 건데 이걸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권. 혹은 복지권이라고도 하죠. 복지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얘는 인권을 자유권처럼 이렇게 소극적 권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만 한정하지 말고 국가가 우리를 복지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 보장을 위해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적. 그래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 같은 걸 실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기억. 자,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그죠? 그래서 갑을 한번 볼게요. 갑을.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을 국한이고 갑만의 입장이죠. 근데 을이 부정하겠다. 그죠? 을은 뭐까지 확대하니까? 이렇게 사회권, 복지권까지 확대하니까. 그래서 을은 X가 되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가? 둘 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죠. 인권의 근데 범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권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는 건 둘 다 동의하겠네요. 인권은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가?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된다. 복지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의 입장입니다. 갑은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으로만 국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권은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통해 보장돼야 되는가? 을의 입장이죠. 근데 갑은 뭐라 그래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다른 짓거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이니까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리을은 둘 다 동의하기 때문에 리을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시험 푸실 때 이거는 내가 뭔가 암기했던 개념이 아닌데? 라고 나와도 전혀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분히 읽고 잘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좀 옛날 문제인데 이제 동양의 입장과 이제 서양의 입장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양의 입장이에요. 동양의 입장. 그래서 이거는 민본주의. 동양의 입장인 민본주의가 되겠습니다. 동양. 근데 이거는 주권 재민에 따라서 개인은 평등하게 권력을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건 이제 민주주의. 서양의 입장인 민주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서양의 입장. 그래서 동양은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해서 출발하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백성이 주인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정치에 있어서 갑은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에 책임이 있다. 민본주의에서 당연히 강조하죠. 좋은 말입니다. 을은 공적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당연히 강조하죠. 디귿, 갑은 통치자가 덕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민본주의 갖추죠. 갖춰야 됩니다. 덕치를 해야 되니까. 자, 을은 시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 자, 민주주의에서 이타심을 지닐 것을 강조할까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주인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한을 잘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이타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하지만 미음, 갑은 백성을 위한 덕치를, 시민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둘 다 인간 존엄성 중심은 공통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옛날 문제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시민불복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뭐에 대한? 정에 대한 존경심.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이다? 소로의 입장이 되겠죠.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어느 정도 정의롭다면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으면 일단 좀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현저하게 부정의할 때만 심의복종해라고 하는 누구의 입장? 롤스의 입장. 제시문 계속 볼게요. 심의복종은 자 힌트 여기 나와 있죠. 법에 대한 충실성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면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가봅니다. 1번 심의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 누가 강조해? 롤스가 강조하죠. 틀렸네요. 2번 법률과 양심을 자, 요 문제 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법률과 양심을 심의복종이 정당성 판별 근거. 자, 소로의 입장인데 소로의 입장은 뭐야? 소로의 입장은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인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지 법률을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죄송합니다. 옳은 거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은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날려주고 이것도 아니었죠. 3번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심의복종이 아닐 수 있다. 자, 롤스의 입장. 롤스의 심의복종이 정당한 건 뭡니까? 공공의 정의관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되게 많았어요. 롤스의 심의복종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야 되고 법의 충실성을 지켜야 되고 성공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양심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정당한 심의복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닌 경우가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로는 양심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롤스 같은 경우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심의복종이 아닐 수 있죠. 4번 심의복종은 체제의 정당성. 여러분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저항. 이건 뭡니까? 혁명이죠. 혁명. 심의복종은 부당한 법과 정책에 대한 저항입니다. 5번 심의복종은 공권력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그러는데 뭐 소로나 롤스나 둘 다 처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자 9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민불복종 문제인데 자, 정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줄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렵고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을 보장해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롤스의 입장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절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일지라도 종종 부정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로 인해서 헌법이 정의로우면 그로부터 이득을 또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근데 일단 부정의가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그에 따라야 될 뭐를 갖는다?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 원칙이 어긋나는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우리는 뭘 고려한다? 시민불복종을 고려한다. 역시 누구의 입장? 심각한 부정에 대해서 불복종해라. 롤스의 입장이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완벽한 절차는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부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정의하더라도 일단 그게 뭐 해야 되나? 따라야 된다.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것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정의는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디귿. 시민복종은 부정의한 정치체제. 자, 부정의한 정치체제 한 거 이거 늘 강조하는 거지만 뭐예요?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원초적 입장의 사변 원칙. 자, 요 문제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요. 원초적 입장의 사변 원칙이 뭐죠?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 아닙니까? 이게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2-1 차등의 원칙, 2-2 기회균등의 원칙. 이게 시민복종의 대상인가요? 이건 우리가 다 동의했는데 오히려 이게 뭡니까? 시민복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차등의 원칙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빠지지만 정의의 원칙은 뭐가 됩니까? 시민복종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자,
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는 있는데 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정의도 종종 발생하는 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 정의의 원칙들이 이제 협동의 기본 조항이죠. 그래서 공공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시민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공공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역시 누구의 입장이에요? 롤스의 입장이죠. 자 가봅니다. 기억. 시민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시민복종 폭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는 좋은데 정당한 폭력을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시민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 여기 보면 사회적 협동의 기본 조항이다.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복종은 이런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요거는 괜찮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시민복종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롤스는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시민복종을 하라는 거잖아요. 부정의가 심각할 때.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리가 없겠죠. 도덕적으로 옳아요. 시민복종은 도덕적으로 옳은 그리고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거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리을.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에서도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어떤 법이 심각하게 정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020학년도 6월 모평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민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인 정치행위이다. 시민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적인 체제가 잘 확립되어 있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난다. 자, 역시 누구의 입장이다? 롤스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대상과 수단이 적절해야 된다. 자, 기억 봅니다.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는데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을 했어도 그 법이 부정의를 만든다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도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시민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 이게 뭐야? 처벌을 뭐 한다는 거야? 처벌을 감수한다는 거죠. 처벌 감수를 전제한다. 그렇습니다. 니은이 맞죠? 디귿.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복종이 아닐 수 있다. 자, 롤스는 조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성공 가능성 고려해야 되고 법의 충실성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시민복종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시민복종은 정치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정치체제 변혁은 뭐라고요? 이건 혁명이라고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죠. 롤스는 혁명과 시민복종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것만 봐도 사실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누구의 입장? 롤스의 입장이죠.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거 이거 뭐야? 법의 충실성이죠. 그래서 다수의 정의감, 공공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된다. 양심을 가진 우리는 인간이고 국민으로서의 운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저항해라. 소로. 기억, 갑. 시민복종은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난 행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민주헌법의 의도는 뭐야? 민주헌법의 의도. 시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헌법이잖아. 시민에게 권력이 있어요. 시민에게 권력. 주권재민이야. 주권재민. 자, 그럼 근데 시민복종은 누가 하는 거야? 시민들이 하는 거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그럼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민주헌법의 의도를 오히려 지키는 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주헌법의 의도가 뭐라고요? 시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거잖아. 민주. 시민에게 시민이 주인이다. 그 주인인 시민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의도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니은, 갑. 정의 원칙도 시민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정의 원칙은 뭐야? 시민복종의 뭐다? 기준이다라고 그랬죠.
여기 또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심의복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제외되죠.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디귿. 법보다 정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로의 입장이죠. 소로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리을. 갑을. 심의복종은 위법행위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부정의를 바꿔내는 하나의 권리이다. 둘 다 동의할 만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심의복종.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실 이것만 봐도 거의 끝나는 건데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체제에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 물론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부정의가 심각하면 심의복종할 수 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단 우리는 사회체제를 쭉 존중하지만 부정의가 심각하다면 거기에 불복종할 수 있다. 누구의 입장?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번.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심의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공공적이어야 되죠. 1번은 틀렸어요. 2번.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서 심의복종의 정당화가 달라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롤스.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저하게 정의 원칙을 위반할 때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한 부정이냐 아니면 가벼운 부정이냐에 따라서 심의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서 정당성이 다르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행위 체제 안정을 해친다. 아니, 시민 불복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체제 안정을 도움을 주겠죠. 3번.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 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완전한 절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봤었죠. 현실에서는 완전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 하에라고 하더라도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아니요.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다면 그 법을 일단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복종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국가의 의무 쭉 살펴봤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